자,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목포시가 결정을 했네요. 여인도 의원님, 목포 지역의 그 택시 회사 법인 양도양수 논란 목포시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허용이 되나 어떻게 되나 뭐 계속 얘기를 네. 했는데 결국 허용했나요? 네, 지난 11월 16일 네, 공교롭게도 그 전날 이건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목포시가 이제 유달 택시와 우리 목포 택시 협동조합 간에 네, 네, 택시 양도 양수를 수리를 했어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가 대구시나 경산시처럼 이제 관련 지침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 양도 네. 양수는 허가가 되지 않았을 건데 일단 목포시의 관련 지침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목포시가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네, 네. 이걸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불수리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이런 이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목포시는 수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그 양도 양수가 그 목포 택시업계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고용 문제인가요? 임금 체불. 그렇죠. 임금 체불 문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달 택시에 걸려 있는 가압류된 13억 현재 13억 3,500만 원이 가압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 법인의 가압류가 된 거 아니고 그 택시의 그 현물이죠. 현물의 네. 가압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가압류 처리가 되면 이 택시가 묶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의 특성상 보통 이제 법인이 그걸 책임지지 않잖아요. 협동조합은 출자한 조합원들이 공동 책임을 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13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이 50명이 출자를 했는데 1인당 6천만 원씩 내서 50명이 출자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다 가압류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1인당 2,670만 원의 추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조합원들이? 지금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네, 네, 그걸 네. 왜 우리가 책임지냐 그렇게 유달택시에서 되겠죠. 책임져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근데 그러는 허용을 거고요.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 출자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본인들의 일종의 본인들의 채무가 되는 거예요. 네, 출자자들의 채무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도 양수를 통해서 기존의 기사분들은 해고 통보를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고용 승계가 전혀 안 되고 안 됐죠. 해고로. 예, 그래서 직장을 잃고 그리고 체불임금에 이중고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6천만 원을 출자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후에 이게 보통 택시 차량이 6년이거든요. 네. 6년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차량을 때 바꾸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에 2,650만 원은 태가 나지 않지만 차량을 바꿀 때 가압류를 해지해야 차량이 바뀌잖아요. 아하. 그때 이제 그 본인들의 부담으로 네, 다가서는 사용 것이죠. 기한이 딱 돌아와서 차량을 바꿀 때쯤에는 이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차를 새 차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할 수 아하.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50분의 출자자분들이 그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고 투자했느냐. 그렇죠. 아. 이분들이 이제 투자해서 그 이익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 택시를 생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6천만 원을 출자하신 아, 분들이기 운전자분들이군요.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운전을 예, 예. 하겠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논란 현재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거고요. 네. 13억 5천이 가압류 상태에 있는데 이걸 이를테면 체불임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체불임금이 그 4억 한 2천 정도 되고 네.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네, 압류인데요. 13억개가. 그 네. 차량을 폐차할 수도 없죠. 또 폐차하지 않는다면 다른 차를 구입해서 차를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폐차 단계에서는 해결해야 그 돈을 되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목포시가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가는 허용을 하지 않았나. 뭐 어쩔 수밖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행정적으로는 해줘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좀 더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네. 어땠을까. 그래서 아쉬움은 있네요. 협동조합 택시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지가 지금 한 20년은 됐다 그래요. 근데 네.
현실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고 다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내에서 이 와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얘기할 주제가 광주 전남 연구원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출연금하고 인력 부족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강 의원님 그 오늘 그 광주 전남 연구원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입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광주전남연구원이 매년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매년 60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네.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16.7%가 오른 70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예산이 올랐다. 네네. 출연금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연구 인력 부족 문제를 네.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광주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35억, 전남도가 35억 5대 5입니다. 5대 5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60억이 10억 올라서 이제 70억으로 운영이 되는데 10억 더 늘어났으니까 연구원이라든지 사무직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몇 명이 더 늘어납니까? 몇 명에서? 현재 연구 인력이 42명이 정원인데요. 실 네. 인력 현원은 37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구 인력은 5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사무직원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네. 8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명을 더 늘려서 총 7명을 늘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실제 타 지역에 이제 지방 연구원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출연금이라든지 인력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14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있는데요. 네. 14개 중에서 광주 전남 연구원이 9번째입니다. 출연금 출연액 순서로 보면. 그런데 전국 평균 출연금이 92억 원입니다. 그래서 무려 32억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규모가 큰 곳은 뭐 더 많을 수도 그리고 있긴 하겠는데, 예. 또 다른 비교가 있습니다. 14개 연구원의 연구원 1인당 출연금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광주 전남 연구원은 연구원 1인당 출연금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1억 6천. 그래서 네. 약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자의 질적 수준은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네. 이런 그 연구원의 출연금 수준 또는 급여 수준 차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지방으로 안 오는 문제도 있는데 게다가 또 좀 더 고급 인력이 오지 않는 문제도 사실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같은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급여의 질이 떨어진다면 네,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 출자 출연 기관들이 광주도 그렇고 이제 전남 지역도 정말 뭐 한 20여 곳 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 올려달라, 인력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그런 기관들에서 늘 상시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정원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연구원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규모로 운영할까를 구상을 할 때 정원을 정해놓는데 네. 정원을 정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정원만큼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근무자들은 현재 있는 인력의 연구 과제를 과다하게 맡기게 되고 양적 성과도 내고 질적 성과도 내라고 닥달을 하면 네, 아무래도 이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또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예, 아마 이 문제는 직장인들은 모두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인풋은 그러니까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적은데 아웃풋은 항상 훌륭하고 양도 더 많이 내고 네네. 이렇게 하라는 그 고통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광주 전남 연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인도 의원님, 연구원 설립의 취지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 광주전남연구원은 양시도 그러니까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상성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이게 이제 설립 목적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역사를 보면 91년도 12월에 전남발전연구원이 개원을 합니다. 전남에서 먼저 연구원이 네, 들어서고. 그렇죠. 그리고 네. 95년 6월에 여기에 이제 광주가 출자를 하게 돼서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이 출범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한꺼번에 이제 같은 그 광주 전남이 출범했다가 이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광주 발전연구원 그리고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최근에도 좀 이 광주 전남 연구원을 분리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마 그때도 그런 논의에서 분리가 됐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015년 9월에 광주 전남 연구원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연구원이 그때 통합된 연구원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보면 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인데 주요 업무를 보면은 이제 양 시도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이제 주요 시책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이제 시군구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수탁 영역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중요한 지적이 있는데 광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리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 시도에 돈줄을 쥐고 있는 시도에 눈치만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좀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전남 연구원으로 먼저 시작했다가 광주하고 같이 합쳐졌다가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네네, 되다가 그렇죠. 지금 네.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으로 광주 전남 연구원으로 이렇게 2015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이 연구원이 광주시나 전남도의 정책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그렇죠.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브레인들의 어떻게 이제 광주 전남의 어떤 중요한 발전 정책을 그렇죠.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주는 거라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실제로 이제 보면 그 요즘 핫하게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네. 무한공항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제 금공항 이전 문제, 나주 SRF 문제, 혁신도시 공동기금 조성 문제 이런 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는 이걸 행정에 맡겨놓으면 양 행정기관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지역민들도 아니 그렇죠. 전남도가 왜 우리 전남도를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전남도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 거고 그렇죠. 광주시는 또 광주시대로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예. 그럼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 제도를 아니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느냐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는 고민이겠네요. 소위 갈등되는 것은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네. 광주시에도 적당히 눈치 좀 네, 보고 네. 전남도에도 갈등이 이전하라고 할 들어갈 수도 없겠죠.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태생적 한계라고 봐야 됩니다. 태생적 한계 예, 그러네. 시도가 합자 법인 아닙니까? 합작해서 만든 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태생적 한계로 시쳇말로 이 오른쪽 눈치도 네, 보고 네, 왼쪽 네.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상생 발전 과제들도 민감한 현안은 뒤로 빼놓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그러니까 방향 제시를 못 해준다는 얘기네요. 손을 못 대는 거죠.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18년, 19년 2년 동안 한 300여 개의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네. 이 300여 개 연구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양 시도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내놓기도 참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 연구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거 분리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최근에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그 작년에 2월에 연구원장 그 후보자 네, 네.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네.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청문위원 몇 분이 광주전남 연구원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지적을 하니까 당시 이 박재영 후보자인데요. 박재영 인사청문 후보자가 그 상생 발전을 위한 그 큰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테면 이 연구원 2본부를 만드는 겁니다. 본부를 2개를. 그래서 1본부는 광주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원. 네, 네. 2번 문제는 전남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원. 네. 일종의 한 지붕 두 가족 시스템으로 해서 갈등이나 불편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갈등이나 불편한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분리가 어려운데요. 대안이냐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광주 전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 한 뿌리잖아요. 뿌리다. 이제 이런 어떤 깊게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있어나서 네. 근데 과거에도 분리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만약에 또 광주하고 전남이 연구원이 분리가 되면 대립하게 서로 되나요?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만 수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제 이
상생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보다는 지금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또 분열 모델만 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가 지금 있어서 경상도가 강상희 의원님. 초강역 메가시티 네, 네. 메가시티 이야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우리 전남도 광주 전남도 초강역 메가시티 또 남해안권 메가시티 이렇게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만 가지고는 미래 비전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 그리는 차원에서도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생발전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사실 또 미래 먹거리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원이 지금 당장 몇 가지의 충돌되는 현안 때문에 분리하자. 그것은 좀 너무 그건 적게 아닌 보는 것 거고.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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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이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 특히 이제 호남권이 낙후돼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이라든지 뭐 경기도나 그렇습니다. 부울경 네. 여기에서 또 가져가는 그 국비 공모 사업들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남이 따로 대응하기에는 힘겨운 측면이 있다면 광주 전남이 같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뭔가 좀 국비를 가져올 상황 뭐 이런 것에 대응하는 측면으로는 훨씬 더 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광역 협력사업 과제들을 쭉 설정해 놨는데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 연구로서 광주전남 연구원들이 그 부분들 좀 집중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양 갈등 상황에 있어서 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연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모델의 사업이 좀 부각돼서 그렇지 실제 그렇지 않는 부분들의 상생 연구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제시를 한다면 네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네. 이번에 그럼 예산 증액은 좀 잘했다,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박사님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중에 광역 지자체가 협력해서 만든 연구원이 3군데가 있어요. 대구, 경북과 아. 세종과 대전,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있는데 아 이렇게 전국적으로 3곳밖에 네네.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올해 2021년 예산 보면 네. 대구, 경북은 84억 출연금이요. 네. 그다음에 대전, 세종은 89억. 그런데 광주, 전남 60억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겨우 이런 부분의 격차를 10억 올려서 2022년에 조금씩 해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뭐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광주, 전남 연구원 출연금으로 보면 매우 큰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올해 광주, 전남 연구원 세입 수입액이 124억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60억이 출연금이거든요. 그럼 네. 나머지를 어디서 돈을 끌어오느냐? 124억 중에 40억을 외부 수탁과제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영업활동, 아하, 그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영업을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정책 해석할 수 있는. 예, 정책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탁 용역. 예. 영역을 받아서 또 예산을 받아와서 그 예산으로 또 조직을 꾸려야 되는 예.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결과를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연구에 겁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증액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 오히려 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질적인 연구, 광주 전남이 타 지역하고의 어떤 상황에서 좀 더 이 지역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유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연구조사하려면 더 많은 뭐 예산이 좀 네네.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여인도 의원님 뭐 마무리 말씀 좀 하실 게 있나요? 광주 전남 연구원 두 분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10억이 더 출자가 돼서 네. 출연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숨통은 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제 연구원이 비판받아 왔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 1인당 연구 건수가 3.4건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4.3건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절대량 자체가 분발해야 된다. 그렇죠. 질적인 문제는 제가 뭐 고사하고. 고사하고 이제 네. 양적으로 그런 알겠습니다. 지적들이 있어서 좀 그런 문제들에 네.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강성희 의원님. 그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 방만 경영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가장 최근 지적 사항으로 보면 초빙 연구원 제도가 있는데 내부 정년 퇴직자의 정년 연장
방편으로 초빙연구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이런 악용되고 지적들이 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네, 네. 나오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새로운 물이 또 수혈이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연구 자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역민들이 함께 광주 전남 연구원 지켜볼 거고요.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